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들이 검찰에 의해 동결된 재산을 풀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본격적인 재산 찾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은 이번 달 초 법원에 몰수 및 부대보전 취소 청구를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추징 보전해둔 자산을 풀어달란 취지인데 항소를 포기한 이후에도 검찰이 추징 보전 조치를 해제하지 않자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앞서 대장동 일당을 기소하며 검찰은 2천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최소 1,128억 원의 배임액을 인정하고도 김만배 씨에게는 428억 원을 추징하는 등 추징액이 대폭 축소했는데 이마저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더 이상 재산을 묶어둘 명분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남시가 피해액 환수를 위해 7천억 원 상당의 재산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등 5개 법원에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동결해달라며 14건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냈고 7건이 인용됐습니다. 법원이 성남도계공의 가압류 신청에 담보 제공 명령 등을 빨리 결정해 준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며 가압류의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대장동 일당이 제기한 이번 소송은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재판부가 맡는데 아직 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만약 청구를 인용하면 이들은 공식적으로 재산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자산 14건의 가압류 가처분 신청건 가운데 7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한 건 총 14건. 법원은 이 중 7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습니다. 담보 제공 명령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성남시가 가압류를 신청한 총 금액은 약 5,600억 원.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인 4,456억 원보다 많습니다. 성남시의 가압류 신청 금액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보다 많은 이유는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남욱 변호사의 경우 은행 5개 계좌 300억 원 등 예금 채권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고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 646억 9천여만 원 모두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김만배 씨의 경우 가압류 신청액은 4,200억 원으로 법원은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 취지를 일부 보완하라는 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는 담보 제공 명령이 내려진 7건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나머지 가압류 신청건에 대해서도 서류를 보완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원이 성남도계공의 가압류 신청에 담보 제공 명령 등을 빨리 결정해 준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며 가압류의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한편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배당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 10일로 기일이 미뤄졌습니다. 배당결의 무효 확인 소송은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개로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эт들의 당시 주주총회 수익금 배당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민사소송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 13건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대상 금액은 총 5,673억 원 규모로 가압류 신청 대상에는 김만배 씨 4,200억 원, 남욱 변호사 820억 원, 정영학 회계사 646억여 원 등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6억 7,500만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는 이번 가압류가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전반에 대한 환수를 목표로 진행한 것이라며 민사 절차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동결하겠다는 방침 아래
대장동 일당의 모든 자산을 가압류 목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추징 보전한 수백억 상당의 재산 동결을 풀어달라고 해서 논란이죠. 남 변호사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 소유의 강남 땅을 최근 매물로 내놨다가 철회하기도 했는데요. 사건 연루자들의 재산 확보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쯤에 위치한 한 유료 주차장. 이 부지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설립한 회사가 지난 2021년 300억 원대에 사들인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땅을 500억 원에 팔겠다며 매물로 내놨다가 철회한 걸로 알려졌는데 해당 토지는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추정하고 동결 조치한 자산의 일부로 파악됐습니다. 거래가 진행됐다면 시세 차익은 남 변호사 측으로 흘러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남 변호사에 대해 추징금 1,011억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0원을 선고했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추징금이 없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는 앞서 검찰에 본인 재산 514억 원에 대한 추징 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재판부에 7,815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민간업자 등 사이의 뇌물만 유죄로 인정해 추징금은 473억 원만 부과했습니다. 현재 추징 보전으로 묶여있는 대장동 사건 연루자들의 재산은 2,070억 원 수준입니다. 이 중 김만배 씨는 1,300억 원, 정영학 씨는 256억 원이 묶여있는데 검찰의 항소 포기로 김 씨 추징금을 제외한 1,600억 원 상당은 동결을 지속할 근거가 없다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재산 되찾기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추징 보전 해제를 검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등 절차를 검토 중입니다. 한편 성남시가 추징 보전 대상 재산에 대해 민사적 절차로 가압류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추징 보전이 먼저 풀리게 되면 피해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업자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 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이 추징 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0원이 확정되면서 재산을 처분하려는 사전 작업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산 2,070억 원가량을 추징 보전했습니다.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한 500억 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장동 사건 수사 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안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 1과 검사는 어제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냐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지검 천영환 검사도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항소 제기 만장일치 결정에 법무부와 대검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적었습니다.